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석조돔이자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불리는 건축물 피렌체 대성당의 돔입니다. 당시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아니 사실상 미친 짓이라고 여겨졌던 이 엄청난 공학적 승리가 대체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당시에 절박했던 상황부터 좀 보죠. 무려 140년입니다. 140년 동안 대성당 지붕이 뻥 뚫려 있는 채로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무려 44m에 달하는 빈 공간이었는데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지만 대략 아파트 15층 높이의 어마어마한 허공이 떡하니 입을 벌리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여길 덮긴 덮어야 하는데 당시 기술로는 사실상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죠. 이게 그냥 좀 까다롭네 수준이 아니라 완벽한 공학적 악몽이었습니다. 일단 바닥에서부터 나무 비계를 쌓아 올리려면 토스카나 숲에 있는 나무를 죄다 베어와도 모자랄 판이었고요. 비계 없이 돔을 올린다? 그 엄청난 무게가 바깥쪽으로 밀어내면서 벽이 다 무너져 내릴 게 뻔했습니다. 게다가 젖은 모르타르 위에 벽돌을 얹으면 굳기도 전에 중력이 가차없이 아래로 뜯어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극적인 질문 하나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를 받쳐줄 지지대 하나 없이 대체 어떻게 저 44m짜리 거대한 허공을 가로질러 무거운 벽돌을 쌓아 올릴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절대 안 된다며 고개를 저을 때 바로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한 명의 반항적인 천재가 등장합니다. 자, 그럼 이 광인의 청사진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죠. 주인공은 바로 필리포 브루넬레스키입니다. 길드 장인들한테 대든다고 감옥에 갇히고 미치광이 소리까지 듣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1425년 결국 그가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전권을 쥐게 됩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나온 기막힌 해결책은 바로 이중돔이었습니다. 안쪽에는 하중을 버티는 튼튼하고 두꺼운 뼈대를 만들고 바깥쪽에는 비바람을 막아줄 얇은 껍질을 하나 더 씌우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이 두 겹의 돔을 24개의 거대한 수직 갈비뼈로 꽉 물려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돔이 옆으로 터져나가는 걸 막으려고 마치 오크통에 쇠퇴를 꽉 두르듯이 거대한 사암사슬과 철제 이음쇠, 심지어 나무고리까지 층층이 둘러버린 겁니다. 정말 놀라운 발상이죠? 그런데 청사진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지을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브루넬레스키는 돔을 쌓아올릴 기계들까지 직접 발명해냅니다. 생각해보세요. 수톤짜리 돌덩이를 지상 52m 위로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여기서 브루넬레스키는 세상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기계들을 만들어버립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가 막힌 건 소의 힘으로 작동하는 양방향 거중기였어요. 기어 클러치만 살짝 바꿔 끼우면 굳이 덩치 큰 소들의 방향을 돌릴 필요 없이 밧줄이 반대 방향으로 감겼거든요. 소들은 그려 계속 한 방향으로만 묵묵히 돌았겠지만 이 엄청난 기계는 무려 16년 동안이나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돌과 벽돌들을 상공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게다가 허공을 가로지르는 회전식 크레인까지 직접 고안했죠. 더 놀라운 건요, 이 사람의 천재성이 기계나 수학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대적인 노동법이 나오려면 아직 수백 년이나 남았던 르네상스 시대에 이미 작업자들의 안전과 효율을 철저하게 챙겼거든요. 그 아찔한 허공을 보고 인부들이 공포에 질리지 않도록 플랫폼에 난간을 싹 둘러쳤고요. 밥 먹으라고 지상까지 오르락내리락하는 시간을 아끼려고 무려 50m 상공으로 음식하고 와인을 직접 배달시켰습니다. 허공에서 마시는 와인이라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하지 않나요? 그리고 작업하다 다친 인부에게는 회복하는 동안 꼬박꼬박 임금까지 챙겨줬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정말 믿기 힘든 숫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1입니다. 그 끔찍하게 높은 곳에서 무거운 돌덩이를 다루며 265명의 인부들이 16년을 일했는데 치명적인 사망사고는 단 한 건에 불과했어요. 철저한 안전관리와 시스템이 만들어낸 그야말로 경이로운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나무 비계 하나 없이 어떻게 중력을 거스르고 저 거대한 돔을 닫을 수 있었을까요? 그 높은 공면에서 이제 막 쌓아올린 젖은 벽돌들이 바닥으로 쏟아지지 않게 만드는 마법, 그 비밀은 바로 헤링본 패턴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 바닥 타일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 무늬 맞습니다. 마치 DNA 이중 나선처럼 수평 벽돌들 사이에 수직으로 된 벽돌들을 틈틈이 띄워 넣어서 벽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를 꽉 물고 로킹하게 만든 거죠. 아래에서 받쳐주는 나무 지지대 하나 없이 허공에 띄워둔 팽팽한 기준선 몇 가닥에만 의지해서 이 복잡하고 정교한 나선형 구조를 완벽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여기서 내부 쉘과 외부 쉘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안쪽에 있는 엄청나게 두꺼운 내부 쉘은 하중을 든든하게 버텨줍니다. 재미있게도 이 안에는 463개나 되는 돌계단이 빙글빙글 숨겨져 있죠. 여기에만 벽돌이 400만 개나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피렌체 엽서마다 등장하는 저 상징적인 붉은 타일의 외부 쉘은 껍질이 굉장히 얇아요. 꼭대기로 갈수록 두께가 겨우 30cm밖에 안 되죠. 60명이나 되는 석공들이 8개의 면을 동시에 쌓아 올리면서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허공을 덮어나갔습니다. 머리 위로 쏟아질 것 같은 젖은 벽돌 아래서 그 엄청난 압박감을 견디며 작업했던 겁니다. 마침내 이 모든 땀과 노력은 돌에 새겨진 위대한 유산으로 남게 됩니다. 돔의 8개 면이 한가운데 꼭대기에서 딱 맞아떨어지려면 단 1mm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1420년에 그 텅 빈 지붕에서 시작됐던 이 미친 프로젝트는 정확히 16년 뒤인 1436년에 마침내 마지막 벽돌을 얹으며 교황의 봉헌을 받게 됩니다. 브루넬레스키는 1446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한참 뒤인 1471년에 베로키오가 만든 금박 구리공이 돔 맨 꼭대기 랜턴에 올라가면서 피렌체 하늘에는 마치 두 번째 태양이 뜬 것처럼 빛나는 완벽한 스카이라인이 완성됐죠. 400만 개. 여러분, 이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상상이 되시나요? 무려 400만 개나 되는 벽돌이 그 어떤 받침대도 없이 공중에서 층층이 쌓여 올라가 마침내 저 까마득한 꼭대기에서 완벽한 압축링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지탱하게 된 겁니다. 정말 소름 돋는 결과물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 건축물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하학에 대한 37,000톤의 믿음이라고요. 대성당 안에는 브루넬레스키의 신성한 지성을 찬양하는 명판이 걸려 있는데요. 이 무려 37,000톤짜리 육중한 구조물은 오로지 브루넬레스키가 치밀하게 계산해낸 완벽한 기하학적 균형 하나에만 의지해서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끄떡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번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무려 6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현대 건축공학은 이토록 발전했는데도 전 세계 그 어떤 석조돔도 이 피렌체 대성당의 돔을 크기나 기술력으로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루넬레스키가 대성당 바닥 아래 자신의 무덤으로 영영 가져가 버린 우리가 아직도 온전히 풀어내지 못한 그 천재적인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르네상스 최고의 걸작이 품고 있는 압도적인 신비로움을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